이번 시간에는 현대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교재 22쪽입니다. 자, 문학입니다. 문학은 항상 문제부터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 되어 있습니다.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옳지 않은 것과 똑같은 문제입니다. 이때 공통점이 내용상의 공통점 혹은 표현상의 공통점이 될 수도 있고요. 내용과 표현을 섞어서 공통점으로 만들 수도 있다라는 것. 그 다음에 보기 1번을 보면 판단하면 됩니다. 유산 식구를 반복, 표현이죠. 화자의 의지 강조, 내용이죠. 이 문제는 내용과 표현을 섞어놨다라는 것.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A, B를 중심으로 시 내용을 파악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찾는 거네요. 그러면 A, B를 읽고 풀어야 되는데 A, B의 위치가 여러분들 교재에 보면 가시에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가 읽고 바로 풀어버리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보기는 나를 읽고 학생이 쓴 글이다. 이 시에 대한 해석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시의 해석이니까 내용 문제라는 거죠. 나 읽고 바로 풀어버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 가인데요. 가 보면 윤동주의 길이라는 시입니다. 여러분들 윤동주 하면 기본적인 배경 지식은 가지고 가자고요. 윤동주 하면 떠오르는 거 어떤 단어? 부끄러움이고요. 그 다음에 이 부끄러움과 같이 성찰이라는 단어를 연결시키고 이 시로 들어가야 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잃어버렸습니다. 시적 화자 현재 상태 잃어버렸습니다. 무엇을 어디다 잃었는지 몰라 두 손이 주머니를 더듬어 길에 나간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이 시 윤동주에 대한 거 이외에는 모른다라는 생각 아래 해석을 해볼게요. 잃어버렸습니다. 무엇을 어디에 딱 장소도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적 화자가 어떤 행위를 했느냐? 길에 나간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길에 나간다라는 의미는 무엇이 될까요? 찾으러 간다라는 겁니다. 행위. 무엇? 잃어버린 것을 찾으려는 행위다라고 이해하시고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돌과 돌이 끝없이 연달아 길은 돌담을 끼고 갑니다 라고 되어 있네요. 돌담을 끼고 가는데 이 담은 쇠문을 굳게 닫아 길 위에 긴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다고요. 자, 돌담을 끼고 가는데 그 다음에 쇠문이 닫혀 있다라는 것,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문이 닫혀 있으니까 문은 열리는 기능을 해야 되잖아요. 닫혀 있으니까 안과 밖에 소통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 적어도 이것은 무엇인가 단절의 상황을 의미한다라고 해석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계속 가겠습니다. 길은 지금 시적 화자가 찾으려고 나서는 길은 아침에서 저녁으로, 저녁에서 아침으로 통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아침, 저녁, 저녁에서 아침, 이거는 무엇을 드러낼까요? 시간의 경과, 단순히 보이는 것만 하십시오. 시간의 경과를 나타내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고, 또 하나 아침에서 저녁, 저녁에서 아침, 앞 문장의 끝부분과 끝부분이 뒷 문장의 첫 부분으로 나왔어요. 이런 것을 무엇이라고 하지요? 연쇄법이라고 하지요. 이 정도 표현 방법 알아두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입니다. 돌담을 더듬어 눈물 짓다. 누가 눈물 짓는 겁니까? 시적 화자라는 거예요. 시적 화자의 상태는 눈물 짓는 상황이라고요. 그 다음에 쳐다보면 하늘은 부끄럽게 푸릅니다 라고요. 시적 화자가 하늘을 보고 어떠한 정서를 느낀다? 부끄러움을 느낀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가지고 와야죠. 윤동주의 특성, 부끄러움, 성찰 가지고 와야죠. 그러면 이게 적어도 무엇과 관련된다? 성찰과 관련된다 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풀 한 폭이 없는 이 길을 걷는 것은, 내가 이 길을 걷는 것은 담 저쪽에 내가 남아있는 까닭이라고요. 내가
담 저쪽에, 그러니까 이렇게 있으면 이게 담이라고 치면 여기엔 내가 있다랍니다. 그러면 이 길을 내가 걷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길을 걷는 행위는 뭐? 아까 1년에서 나왔죠. 무언가를 찾기 위한 행위고 그 찾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다? 나라는 거죠. 나. 다른 말로 하면 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내가 사는 것은 다만 잃은 것을 찾는 까닭입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또 내가 나왔죠. 이때 내는 이 담 안쪽에 있는 남아있는 내가 아니라 현재 이 길을 걷고 있는 시적 화자라고요. 그래서 내가 잃은 것을 찾기 위해서 길을 나선 거고 이 잃은 것은 무엇이 된다? 담 저쪽에 있는 내가 된다. 이 정도만 생각하고 문제를 푸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A, B 가지고 문제 푸는 거 몇 번이었습니까? 2번이었죠. 2번 한번 가보겠습니다. A, B를 중심으로 C 내용을 파악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 되어 있는데 A가 무엇이었죠? A는 바로 담 저쪽에 있는 담 저쪽에 있는 내라는 거죠. 즉 찾고자 하는 것 되는 거고요. B는 무엇입니까? 무언가를 잃어버려서 잃어버린 것을 찾으려는 시적 화자가 되는 거죠. 이 두 가지 정보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거. A를 찾는 것이 B의 삶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적절하죠. 무언가를 잃어버려서 길을 나섰고 찾고자 하는 것이 뭐? 담 저쪽에 내가 있는 것. 즉 담 저쪽에 나를 찾기 위한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적절한 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 2번. A는 풀 한 폭이 없는 길을, B는 긴 그림자가 드리운 길을 걷고 있다. 자, 여기서 B는 맞죠? 긴 그림자가 드리운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유는 뭐? A를 찾기 위해서죠. A는 길을 걷는 게 아니라 담 저쪽에 있는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면 답은 나왔어요. 2번 나왔고요. 연습이니까. 자, 3번. A와 B는 굳게 닫힌 세문과 돌담으로 인해 만나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거죠. 아까 담에 세문이 있다. 그 상황을 제가 뭐라고 했죠? 단절로 읽어냈잖아요. 그러면 만나는 것이 쉽지 않다. 누구랑? 현재 길을 걷고 있는 나와 담 저쪽에 있는 내가 찾고자 하는 나. 이 둘이 만나기 쉽지 않다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4번. B가 주머니를 더듬어 찾으려 한 것은 결국 뭡니까? 담 저쪽에 있는 나 되는 거죠. 그 다음 5번째. B는 길을 걷는 동안 담 저쪽에 있는 A의 존재를 인식하게 된다. 자, 말이 어렵죠. 그런데 잠시만 보세요. 풀 한 폭이 없는 이 길을 걷는 것은 담 저쪽에 내가 남아있는 까닭이라는 말은 나는 이미 담 저쪽에 내가 있다라는 걸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존재를 인식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적절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2번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나의 시입니다. 자, 나의 시 보면 문정이에 비망록 되어 있는데요. 문학은 항상 제목이 중요하다라고 했죠. 자, 비망록 무슨 뜻입니까? 이 망자가 잊을 망자예요. 그러니까 잊지 않기 위해서 기록하는 것, 그게 바로 비망록이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무엇을 잊지 않기 위해서 쓴 것일까요? 그 무엇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는데 남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말았다. 자, 시적 하자. 나는 남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하지만 실제 된 건 뭐? 나를 더 사랑하는 사람이라고요. 이거를 소망이라고 바꿔볼게요. 난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었어. 하지만 소망을 실현하지
못했다는 거네요. 자, 그 다음에 가난한 식사 앞에서 기도를 하고 밤이면 고요히 일기를 쓰는 사람이 되고 싶었다고요. 남을 사랑하는 사람, 이 사람이랑 같다고 그냥 보시고 문제 풀어버리면 됩니다. 그런데 구겨진 속옷을 내어 보이듯 매양 허물만 내보이는 사람이 되고 말았다라는 거죠. 이런 사람이 되고 싶었는데 이게 되고 싶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보세요. 1년과 2년 뭐뭐 되고 싶었는데 사람이 되고 말았다. 뭐뭐 되고 싶었는데 사람이 되고 말았다. 이 두 행과 이 두 행 문장 구조가 어떻습니까? 같지요. 비슷한 문장 구조의 반복. 요렇게 해도 되고요. 구조가 반복됐다. 혹은 이렇게 풀어버려도 됩니다. 대꾸법이 사용되고 있다. 그런데 요즘에는 대꾸법 말고 비슷한 문장 구조의 반복, 통사 구조의 반복 이런 용어를 씁니다. 자, 1년에서 알 수 있는 거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아, 너는 내 가슴에 아직도 눈에 익은 별처럼 박히고 있다고요. 그러면 자, 사랑하는 사람은 별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을 별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어떤 표현 방법으로? 처럼 그랬으니까 직유가 되는 거죠. 직유법 혹은 비유법이 되는 거죠. 그 다음, 나는 박힌 별이, 사랑하는 사람, 그 별이 돌처럼 아프대요. 이렇게 한 생애를 허둥거린다. 그러면 사랑하는 사람은 별인데 이 별이 나로 하여금 아프다. 고통을 수반시킨다라는 거죠. 자, 다시 보세요. 너는 별이라고, 별처럼 나한테 박힌다고요. 너는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이게 나한테 박혔는데 아프다고요. 그러면 별이 고통을 수반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이 누군지 모르지만 나에게 고통이 된다. 이 정도 해석하시면 문제 풀릴 겁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보기는 나를 읽고 쓴 것이다. 적절하지 않은 거 찾는 거네. 문정희님의 비망록을 읽었다. 기억. 이 시는 크게 과거형을 사용하고 과거형을 사용한 1년과 현재형을 사용한 3, 4년으로 나누고 있다. 이건 제가 읽으면서 설명을 안 했습니다. 나올 줄 몰랐으니까요. 한번 보자고. 1, 2년이 과거형. 과거형, 어미, 맞죠? 그 다음에 3, 4년이 현재형이라고 했는데 여기 보면 니은 다 나왔죠. 서술형의 니은은 현재 시에 선음할 어입니다. 그런데 3년에서는요. 현재가 어디 있죠? 여기 있죠. 혀 있고 진행형이라는 거죠.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적절한 것 되네요. 다음 니은입니다. 1년에서 화자는 남을 위하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 소망을 이루지 못했음을 이야기한다. 남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는데 나를 더 사랑하는 사람, 소망 이루지 못했죠. 그 다음 디귿. 이연에서도 화자는 허물 없는 삶을 소망하지만 실제로는 소망과 반대로 허물을 내보이고 말았다. 그대로 되는 거죠. 허물만 내보이는 사람이 되고 말았다 그랬으니까. 자, 그 다음에 3년에 등장하는 사랑하는 사람을 1년에서 가졌던 소망으로 본다면 화자는 여전히 소망을 가지고 미래를 별처럼 낙관적이고 희망적으로 보고 있다. 자, 이 말을 보세요. 아까 너는 별처럼 박히고 그 별이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석했더니 여기 보세요. 여전히 소망을 가지고 미래를 별처럼 낙관적 희망이 아니라 이 별은 고통으로 읽어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적어도 니을은 적절하지 않은 것이 되는 거죠.
정확하게 저도 비망록이 뭔지 오늘 처음 봤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풀어야 됩니다. 어차피 여러분들이 수능 문제 풀 때는 모르는 작품이 나온다. 모르는 작품이 나올 때는 대략적인 정보를 가지고 문제를 이렇게 풀어나가야 합니다. 난 미음, 소망을 이루지 못하고 있지만 소망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허둥거린다고 할 수 있는 것,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입니다.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거 했는데요. 자, 내가 하지 않은 말이 있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 되고 싶은데 되지 못했다. 이런 사람이 되고 싶었는데 되지 못했다. 자신을 돌아보는 거죠. 이거 다른 말로 자신을 돌아보는 거 뭐 반성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이거를 읽어냈다면, 자, 1번 유사한 식구를 반복하여 화자의 의지와는 이 문제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 다음 2번 상징적 시어를 사용해서 현실 비판, 가나 어떤 내용과도 관련이 없습니다. 3번 어조 변화를 통해 대상에 대한 그리움 없고요. 4번 자신의 삶에 대한 성찰, 윤동주 성찰. 자, 그 다음에 나 비망록에서 나 이런 사람이 되고 싶은데 되지 못했다. 나를 돌아봤죠? 그러면 성찰로 연결시키면 4번 답이 되는 거고요. 선명한 색채 대비를 통해 시적 분위기 형상 관련이 없습니다. 자, 지금까지 전인대시 풀이해보았습니다.